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 주위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부어 있거나 다리와 발목이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느낌 말이죠. 또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깊이 잠들지 못하시거나 별로 많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몸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20년 넘게 신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이에요. 술도 담배도 끊으시고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고 건강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시청하시면서 최신 건강 정보를 스스로 공부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장이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또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담당 의사 및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신 후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당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의 역할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노폐물과 여분의 전해질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화학 공장이자 조절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기능의 50%, 심지어 60번, 70%가 손상되어도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발열 같은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조용히 혼자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야 처음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장 자체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사구체, 즉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작은 필터 단위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점점 감소합니다. 둘째, 고혈압과 당뇨의 영향입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60대 이상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식습관의 영향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본인의 신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식품 섭취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 즉 식습관의 영향이 바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두 가지 전해질 관리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바로 칼륨과 나트륨입니다. 칼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칼륨을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진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 무력감, 손발 저림, 심장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고 이 높아진 압력이 신장의 미세 혈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의 높은 혈압이 더해지면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장 질환 환자분들께 저염 식단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일부 채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건강한 신장에서는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결정체가 신장 내에 축적되어 신장 결석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은 고구마와 호박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밥 대신 즐겨 드십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주니까요. 그러나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 100개는 약 405보 5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무게의 흰쌀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쪄서 드시면 칼륨의 일부가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 그나마 낮아집니다. 그러나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칼륨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양의 고구마라도 굽는 방식이 찌는 방식보다 칼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는 고구마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찌거나 삶아서 드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호박은 칼륨이 풍부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호박죽이나 호박국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적정 섭취량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짙은 녹색 잎채소와 녹즙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비트 잎 등 짙은 녹색 잎채소들은 철분, 엽산,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런 채소들은 칼륨과 옥살산을 동시에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채소를 갈아서 녹즙으로 마시는 방식입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면 채소 속의 칼륨과 옥살산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게다가 녹즙 한 잔에는 생채소 여러 묶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칼륨과 옥살산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브로콜리는 어떨까요? 브로콜리는 칼륨 함량이 다른 녹색 채소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께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케일은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칼륨과 옥살산이 모두 높아 신장 기능 저하 환자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그 데친 물은 버리고 채소만 건져서 드셔야 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과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은 과일류, 특히 귤과 바나나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일들이 칼륨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귤과 바나나입니다. 귤은 크기가 작고 먹기 편해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개를 드시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드시다 보면 어느새 8개, 10개를 드신 경우도 많습니다. 귤 한 개의 칼륨이 약 150mg 정도인데 10개를 드시면 1500mg의 칼륨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이 보통 1500겐 2000mg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귤 한 번 드시는 것으로 하루치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약 400,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 후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께는 바나나도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전혀 드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은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라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모든 과일의 섭취량은 본인의 신장 기능 수치와 혈중 칼륨 수치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것은 국물 요리와 가공식품, 절임식품입니다. 한국 전통 식문화에서 국과 찌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주는 위안과 만족감은 정말 크지요. 그러나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약 1000ppm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인 2000mg의 절반에서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분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나트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물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도 녹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 줄이기 조리법으로 데친 채소에 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국물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칼륨을 농축해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임 식품인 김치, 장아찌, 젓갈류도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이런 반찬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량을 줄이시고 저염 방식으로 조리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가공식품도 나트륨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가 필요한 식품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 건강 도우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칼륨 함량은 다른 채소에 비해 낮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은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만성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때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는 수분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공급해 줍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한겸증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입니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을 찍어 드시면 나트륨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깨끗이 씻어 그냥 드시거나 식초 몇 방울만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신장 건강 도우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B9, 엽산 등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인돌사임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한겸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살짝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익히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므로 살짝 익혀서 식감이 약간 남아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양배추를 매일 저녁 한 대접씩 주식의 일부로 드시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하시면 포만감도 유지하면서 신장에 부담이 되는 영양소 섭취는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 건강 도우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신장의 미세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근의 칼륨 함량은 중간 수준으로 적절한 양을 드시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생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어 당근밥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당근은 혈액 순환을 돕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 신장 건강 도우미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 중 신장 건강에 가장 유익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등 다양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소화 효소들은 음식물 분해를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내에서 발생하는 독소의 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줄어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는 또한 천연 인뇨 작용이 있어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도와주며 부종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채소들과 달리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비교적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맑은 무국입니다. 소금간은 최대한 줄이고 무 자체의 시원하고 달큰한 맛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지 않고 맑게 끓인 무국 한 그릇은 신장에 매우 좋은 식사가 됩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식이 조절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이강호님입니다. 이강호님은 평소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케일과 시금치를 대량으로 갈아서 녹즙을 드셨고 오후에는 고구마를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당뇨를 진단받으신 후에는 쌀밥 대신 고구마로 주식을 대체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더운 여름 등산 후 사우나를 하고 집에 돌아오신 이강호 님이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과 손발 저림을 느끼셔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높아진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이강호 님은 이미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된 상태였는데 탈수로 인해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칼륨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칼륨이 많은 녹즙과 고구마가 더해지면서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이강호님은 저와 상담하여 식단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셨습니다. 녹즙을 끊고 고구마는 찌는 방식으로 바꾸고 양을 줄이셨으며 오이와 양배추, 볶은 당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변경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강호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조명숙 할머니입니다. 조명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오셨고 정기 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 체여 과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짠 국물을 좋아하셔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매일 드셨고 귤을 매우 좋아하셔서 겨울철에는 하루에 10개 이상 드시는 날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조명숙 할머니께 식단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인 식단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그릇을 큰 대접에서 작은 종지 그릇으로 바꾸고 국물은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귤은 하루에 2개로 제한하셨습니다. 채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셨습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드셔온 맛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무겁던 다리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 사구체여 과율이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도 저도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신장세포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신장세포들이 불필요한 부담에서 해방되어 제 기능을 더 잘 발휘하게 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핵심 조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식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칼륨 줄이기 조리법입니다. 채소의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활용하여 칼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를 조리하기 전에 최대한 잘게 썰거나 껍질을 벗기세요.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칼륨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잘게 썬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4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이 과정에서 칼륨의 약 20%, 3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담가 두었던 물은 버리고 다시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치세요. 데치는 시간은 채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이 물에는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데친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시면 안 됩니다. 데치고 남은 채소를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소의 칼륨 함량을 45, 50%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조리 시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여 담백한 맛에도 익숙해지십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는 나트륨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피하세요. 라면 한 봉지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저염 간장이나 허브를 활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레몬즙, 식초, 생강 등을 활용하면 소금 없이도 풍미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 건강에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신장 기능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경도에서 중등도로 저하된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물을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요소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도 신장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담당 의사 및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관리 팁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혈압 측정을 습관화하세요.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 두시고 매일 아침 기상 후와 취침 전에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세요. 이 기록은 다음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당 목표치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설정하시고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식단과 운동,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단,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처방받지 않은 약물 복용을 주의하세요.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
특히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복용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빠지지 마세요. 신장 기능 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여 과율 GFR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소변 내 단백뇨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한 번 이상,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으로는 칼륨이 많은 고구마, 호박, 짙은 녹색, 아잎채소 녹즙, 귤과 바나나 등의 과일,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국물 요리와 절임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오이, 양배추, 볶은 당근, 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핵심 조리 원칙으로는 채소를 물에 담갔다가 데치고 그 물은 버리는 칼륨 줄이기 방법과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는 나트륨 줄이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정보는 반드시 담당 의사 및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신장 기능 수치와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장 질환의 단계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시기 지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의 정보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올바른 식이 관리입니다. 매일 드시는 식사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통해 한 가지라도 식습관을 개선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가장 진심 어린 건강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